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해 우리나라 대기질을 조사했습니다. 전체 미세먼지 중에서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비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과 안준영 연구관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전세난에 시달리고 있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 안심주택 5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일반 전세주택 그리고 보증부 월세주택, 이른바 반전세죠. 이렇게 두 유형인데요.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전세 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웨스트라이프의 업타운 걸 띄워드리면서 2017년 7월 24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그동안 미세먼지 원인을 놓고서 이게 어디서 온 것이냐, 뭐가 이런 먼지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사회적으로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비교적 신뢰도 높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있었던 대기질 조사에 대한 연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의 안준영 연구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나사가 일반적으로 항공우주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생활과학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기질 조사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권위가 있습니까? 나사의 대기질 연구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예. 나사가 물론 위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지만 위성의 자료를 관측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대기가 어떻게 조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나사의 대기질 연구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기질 공동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지난주에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조사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저희 코러스 AQ의 조사 기간은 2016년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42일간이었습니다. 예. 5월부터 6월, 5, 6월에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국민들께서 아시다시피 미세먼지의 영향은 겨울과 봄에 가장 심각합니다. 예. 해당 시기는 장거리 이동 오염되는 미세먼지들로 인해서 국내 대기질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요. 또 국내에서 역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해서 역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겨울과 봄은 이런 영향들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대한 영향을 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시기를 5월에서 6월로 선택한 것은, 일단 5월 초반에는 이런 장거리 이동되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사례를 연구할 수 있고, 5월 중순부터는 대기 중에서 광학 반응이 좀 활발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예. 국내 배출원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과 더불어서 오존들에 대해서도 국내 원인을 한 발생 원인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에 기간을 5월 초반에서 6월 중반으로 잡았습니다. 예, 광화학이라고 하셨나요? 광화학 네, 반응. 광화학 반응. 그거는 뭡니까? 대기 중에 배출된 이런 다양한 가스상 오염물질들이 예.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해가 일사량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대기 중에서 굉장히 많은 반응을 일으키고, 이런 반응들로 인해서 결국 미세먼지나 오존이
생성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보도자료, 환경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워낙 전문 용어가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인터뷰하면서 수시로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특정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장소는 특별하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코러스 AQ 측정은 항공기를 이용해서 한반도 전체 상공에 대한 측정을 했고요. 예. 또한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서울 올림픽공원을 중심으로 한 지상 관측과 그리고 기상과학원의 선박을 이용한 서해안 선상 관측 등 국내 전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예. 일단 5, 6월에 조사를 했고 그렇게 광범위한 곳에서 대기질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쨌든 국내 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은 국내 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는 화학 물질은 뭐였습니까? 일단 미세먼지는 크게 2차적으로 대기 중에 생성되는 아까 제가 좀 전에 광학 반응을 말씀드렸는데 예. 이러한 반응 등을 통해서 2차적으로 생성되는 미세먼지가 약 한 70%였고요.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한 20%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2차 생성되는 미세먼지는 유기물, 우리 흔히 말하는 황산염, 질산염 등이고요. 예.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제 많이 줄었습니다만 그런 매연이죠. 블랙카본이라든지 비산먼지 등이 되겠는데요. 2차 생성되는 유기물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배출된 굉장히 많은 종류의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들, VOC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광학 반응을 통해서 생성되는 미세먼지고요. 또한 황산염과 질산염은 석탄화력이라든지 정유산업의 타랑에서 발생되는 아황산 가스와 자동차 혹은 다른 연소 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들이 역시 대기 중에서 반응을 거쳐서 입자로 변환된 것입니다. 예, 그냥 미세먼지가 공장이라든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뿐 아니라 그게 또 빛과 만나면서 변형을 일으키네요. 네, 직접적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오히려 이런 산업과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나온 이런 가스상 오염 물질들이 결국에는 미세먼지로 변환되기 때문에 미세먼지에 대한 직접 배출 저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런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줄이는 것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대책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세먼지 그리고 초미세먼지 하면은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겨울에 석탄 화력을 하면서 그게 바람을 타고 날아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실제로 중국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일단 코러스 AQ 측정 기간 동안인 2016년 5월부터 6월 약 40일간의 올림픽 공원에서 측정된 미세먼지 농도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요. 예. 중국의 미세먼지 기여율, 특히 중국 내륙인 북경, 산동반도 지역 그리고 상해 등의 기여율은 한 34% 정도로 분석되었고요. 예. 해당 기관에서는 오히려 국내형이 약간 더 크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측정하던 기간 동안에 기상 조건이 상당히 정체 조건을 많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그래서 국내 영향이 오히려 더 약간 높은 퍼센트로 나타났고요. 예. 중국의 기여율은 기대보다는 좀 약간 낮게 나타났습니다.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국내와 국외가? 거의 유사하고 국내가 약간 많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반 정도 되는 거였습니까? 네. 그러면은 기존에 환경부가 국외가 한 50% 정도 된다 했으니까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오차 범위를 생각하더라도 비슷한 결과였네요. 네, 일단은 전체에서 보았을 때는 같은 값으로 보입니다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코러스 기간 약 한 40일 정도의 기간에서의 그 한 50대 50 수준이었고요. 예. 물론 이것은 그 기여율은 계절마다 그리고 해마다 계속 그 기상 조건에 따라서 좀 변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번, 두 번의 결과 관측으로 정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그 꾸준하게 항공 관측을 포함한 이런 코러스의 키와 같은 좀 집중 관측을 병행하고 나서 어떤 그런
계절적인 편차들이 반영된 아마 일반적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먼지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어떤 방식으로 조사가 됩니까? 일단은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요. 예전에 저희들이 하루 종일 필터에 잡아서 또 실험실로 가져와서 분석하던 것들이 이제는 실시간, 즉 초단위로 1초에 몇 개씩이나 되는 자료들이 다 순간순간 다 분석이 됩니다. 항공기에 장착된 장비들은 헤르츠 단위, 즉 초당 5개에서 10개 정도의 어떤 해상도를 가지고 자료들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날아가는 비행기에 탑재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한 200종 정도의 오염물질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이 물질, 즉 전구 물질인 가스상 물질,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변환돼 생성되는 입자상 물질의 종류라든지 농도까지도 바로 분석해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다만 이 자료들이 워낙에 많은 방대한 양의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대신 이 자료를 확정하고 다시 또 아주 디테일하게 내용을 들여다봐서 분석을 하는 데는 오히려 측정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 환경 조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게 너희들 이런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도 이런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돼서 다른 나라에다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책임을 묻는 것까지 약간 애매할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의 이번 결과는 단지 국내에서 연구자들이 한 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나사와 함께 나사의 연구에 또 참여한 국외에 굉장히 많은 저명한 연구자들이 같이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이 결과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또 신뢰성을 확보한 결과이고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결과들도 더 아마 정밀한 결과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인정하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번 관측 결과도 관측이 큰 성과가 있지 않느냐. 우리의 원인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발표한 자료들을 많은 외부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고 신뢰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이라고 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철에는 오존주의보도 자주 발령이 되는데 이게 우리가 오존이라고 하면은 그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이 파괴돼서 자외선을 잘 막아주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고 지상의 오존 농도가 높아지면은 피부에 안 좋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오존하고 미세먼지하고 연관성이 컸습니까? 네, 이번 결과에서는 오존과 미세먼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죄송합니다. 먼저 오존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 결과에서 보았을 때 오존을 발생시키는 기본적인 두 가지 물질, 질소산화물과 휘발성 유기화 물질의 농도가 아쉽게도 서울은 아주 좀 풍부해야 될 거예요. 상당히 많이 높았습니다. 특히 그러다 보니 이런 오존은 결국 휘발성 유기화 물질의 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톨루엔과 같은 방향적 탄화수소들이 오존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분석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오존과 질소산화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와 오존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과정에 어떤 그런 중간 물질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중간 물질들의 농도들과 미세먼지와 오존의 농도를 한번 저희들이 비교 분석해본 결과 상당히 상관성이 되게 높았습니다. 오존을 발생시키는 참여한 다양한 화학종들이 결국에는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데도 참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잠정적인 결론이 있었고요. 그래서 대기 중에서 우리가 질소산화물과 VOC라는 휘발성 유기화 물질 농도를 저감시킨다면 우리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오존도 저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석탄 화력 발전소가 역시 그 대기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서해안 발전소 인근 지역 조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원래 저희들이 이 계획을 하면서 예. 서해안에 있는 대형 산업시설들에 대한 정밀 관측은 관측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예. 다만 작년에 이 관측을 수행을 하면서 우리 측 연구자들이 정말 강력하게 나사에 요청을 했고요. 해당 지역에 대한 대기질 관측을 좀 정밀 관측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저희들 요청을 나사가 받아들여서 추가적으로 관측을 5회를 더 시행했는데 그중에 2회를 충남 서해안 대형 시설들에 대한 관측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게 또 단 2회에 걸친 관측이어서 제한성이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들이 2번에 걸친 관측 결과를 분석해본 결과 충남 서해에 있는 어떤 그런 대형 오염원들, 즉 석탄화력 발전소들에서는 분명히 주변 지역에 대기질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요. 해당 기간 동안에서는 특히 수도권 남부 지역에, 수도권까지는 아니고 수도권 남부 지역에 예.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고요. 예.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존과도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 남부, 즉 수도권 남부 지역에는 좀 높은 오존 농도들에까지도 석탄화력 발전소의 오염 물질들이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추후 조사 계획에 대해서 끝으로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연구를 통해서 국내 연구진들의 능력이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예. 그리고 미세먼지를 연구를 위해서는 겨울철 관측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8년 겨울부터는 저희들 독자적인 항공기를 이용해서 관측을 시작하려 하고요. 예. 19년에는 중국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년에는 우리나라도 정직에도 환경위성을 쏘아 올리게 되는데요. 환경위성 발사 이후인 2021년에는 나사와 두 번째 관측을 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의 안준영 연구관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방문교사를 하고 있는 최민경입니다. 5년 전부터 일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소개받은 거는 대학교 선배가 같이 일해보자고 해서 이제 같이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제 성적이 제일 잘 나오고 대학교 입시에 성공을 했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가르치는 노하우는 학생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방문과의 장점을 얘기를 하고 커리큘럼을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설명을 한 뒤에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게 아마 가르치는 노하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힘들 때는요, 일단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이동하다 보면 땀이 나서 사실 티를 몇 번 갈아입어도 이 찝찝함이 남아있을 때 참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난감하기도 합니다.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항상 좌절하지 않으시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 그리고 체력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언제나 옆에서 또 동반자 개념으로 로드맵을 주는 안내판 개념으로 저와 함께 하고 있는데 아이들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힘드시고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이 올라올 여름에 충분히 서로 소통 많이 하시고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난감한 상황 하나 있었는데요. 주방에서 식탁에서 이제 수업을 하는 학생집이 있는데 가족들이 라면을 끓여 드시고 부모님이 목욕을 하고 계신 거예요. 문을 벌컥 열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서로 굉장히 미안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방문교사를 평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이나 특화된 과목에 좀 더 두각을 나타내는 강사가 되고 싶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방문교사 일을 하고 계시는 최민경 씨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마찬가지겠죠. 학생들이 잘 되면은 이렇게 기분 좋아하는 거는 역시 최민경 씨도 마찬가지군요. 방문교사라는 것이 이제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나 그 가정에 방문을 해서 이제 교육 자료도 제공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본인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뭐 전문적인 입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강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날도 더운데 건강 잃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꿈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민경님께는 저희 수도권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죠.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수원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다른 분들도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의견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낸시 시네트라와 리 헤이즐 우드가 함께 부른 서머 와인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 경기도 소식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옥경 감염병 조사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모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올해 초여름에는 가뭄 그리고 요즘에는 집중호우 때문에 모기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뭐 장마 끝나면 다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올해 첫 일본 뇌염 모기가 채집됐다고 들었거든요. 일본 뇌염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일본 뇌염은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집 모기에게 물렸을 경우 혈액 내로 전파되는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급성으로 신경계 증상을 일으키는 감염병으로 뇌염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높고 회복되더라도 신경계 합병증 발생률이 높은 질병입니다. 예, 연구원에서 일본 뇌염 감시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예, 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남쪽 지역인 평택시에 있는 축사를 선정해서 모기를 유인하는 유문 등을 설치하여 평택시 보건소와 합동으로 주 2회 모기를 채집해서 모기의 종류별 개체수와 밀도, 일본 뇌염 바이러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의 경우 작은 빨간집 모기가 매년 처음 채집되는 시기는 주로 7월 말에서 8월 말 정도였는데 올해는 예년보다 2, 3주 정도 빨리 발견되었습니다. 이 일본 뇌염 주의보가 발령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의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일본 뇌염 주의보는 해마다 작은 빨간집 모기를 첫 발견 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전국에 발령이 내리고 있고 예. 일본 뇌염 경보는 일본 뇌염 모기가 점차 많아져 채집 모기의 50% 이상이 작은 빨간집 모기이거나 포획된 모기에서 일본 뇌염 바이러스가 확인될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기가 잘 사는 지역은 뭐 지하실, 습하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뇌염을 일으키는 작은 빨간집 모기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곳에 잘 사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뭐 경기도에도 뭐 축산 농가들도 많은데 그 축산 농가에서도 따로 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그런 지역에 또 물웅덩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일본 뇌염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해서 네. 시군에서 방역 활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를 저희가 홍보나 예. 이런 자료를 통해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그 동네에서 뭐 방역 작업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얀 가스 같은 것을 뿡 하면서 뿜어 다니는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소 차원에서는 그런 방역 활동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희는 방역 활동을 직접 하지는 않고 일본 뇌염 감시 사업이나 예. 또 흰줄 순모기 감시 사업, 또 말라리아 감시 사업 등 모기의 밀도라든지 개체수 또 바이러스 유무를 조사를 해서 자료를 시군에 제공을 합니다. 그렇군요. 일본 뇌염에 걸렸을 때 증세는 어떤가요? 네. 일본 뇌염에 감염될 경우 고열, 두통,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예. 심할 경우 수막염,
내염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내염의 경우 오한과 두통이 심해지고 혼수 상태로까지 이어지며 약 30%의 사망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본 내염 모기에 물리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일본 내염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1세 사이 아동은 예방접종을 꼭 해주시고 가정에서는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 방충망 등을 사용해주세요. 모기가 활동하는 밤이나 야외 활동을 하실 때에는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또 장마가 끝나고 나면 모기 활동이 많아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최옥경 감염병 조사팀장이었습니다. 조지 에즈라의 Don't Matter Now 듣고요. 인천시 소식 듣겠습니다. Sometimes you need to be alone. It don't matter now. Shut the door, unplug the phone. It don't matter now. Speaking a language they don't know. It don't matter. Well, I don't think about that stuff. No, I don't think about that stuff. It don't matter now.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참 지난 일요일 어제 인천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침수 피해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일단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일요일인 어제 오전 느닷없는 집중호우에 인천 지역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예. 네, 인천 지역에선 어제 집중호우로 한 명이 숨지고 540건이 넘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주택 500여 채가 침수됐고 상가와 공장, 도로도 물에 잠겼습니다. 네, 경인전철 인천역엔 낙뢰로 인한 신호장애가 발생해 인천역에서 부평역 간 양방향 전동차 운행이 중단됐고 부평역 선로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공사 구간에선 작업 중이던 인부 7명이 150에서 300m 깊이의 지하에 갇혔다가 1시간 만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예. 물에 잠긴 인천의 한 반지하 주택에선 90대 치매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인명 피해도 있고 재산 피해도 만만치 않고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왜 이렇게 비가 많이 내렸을까요? 네, 어제 인천에 내린 비의 양은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100mm 안팎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비가 두세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 피해가 커졌습니다. 인천 시내 하수관은 시간당 50mm의 빗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이보다 많은 비가 내려 물이 역류한 게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는 상당히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피해가 컸던 남동구의 한 주민은 물이 허벅지까지 차오르는데 채 20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가 갈수록 잦아지는 만큼 관계 당국에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도 국지성 호우가 이제 지역별로 내릴 텐데요. 비 피해 없도록 대비 꼭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들어보면요. 문재인 정부가 지난주에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인천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인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인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과제들이 포함되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인천의 시책과 맞닿아 있는 과제들이 상당수 반영된 건데요. 정부와 인천시가 힘을 모을 경우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인천광역시와 연관된 국정과제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무엇보다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통일 분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 통일 구현을 목표로 수도권과 개성공단, 평양 신의주를 연결하는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남북 경협을 재개해 경제 통일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부터 영종도와 강화도, 개성, 해주를 연결하는 남북 평화도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정부가 밝힌 서해안 경제협력 벨트 건설 위해선 물류 흐름이 가장 중요한데 인천시가 추진 중인 이 남북 평화도로가 이를 담당할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가 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밖에도 해양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 지방 분권 분야와 4차 산업 육성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인천의 주요 시책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상당한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또 이와 더불어서 인천에서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해양경찰청 부활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해양경찰청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세월호 참사 후 해체됐던 해양경찰청이 3년 가까운 시간 만에 부활하게 됐습니다. 예. 해경이 해체된 이후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해난 사고 등 비상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인천에 있던 해경본부의 세종 이전 과정에선 배가 산으로 간다는 비판이 목소리가 컸습니다.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해경 부활과 관련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양경찰이 해체되기 전에 본부가 인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인천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도 거세질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 우리 영해를 침범하는 주권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려면 해양경찰이 반드시 독립기구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해경이 부활된 만큼 이제는 해경이 해체 전까지 있었던 인천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으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엔 여야민정 정책 간담회를 열어서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지기도 했습니다. 해경부활과 인천 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천 지역 공약사항 중 하나인 만큼 실현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인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스노우 패트롤 체이싱 칼스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